안녕하십니까. 금속노련 유튜브 금속나발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체 협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체 교섭의 결과 체결된 문서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단체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단체 협약만 단체 협약이 아니라 노조 대표자와 회사 대표자, 즉 노사 교섭 및 체결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 모두를 뭐라고 불러요? 단체 협약서라고 부릅니다. 단체 협약서만 단체 협약서가 아니라 뭐 노사 합의서 그런데 노조 대표자, 사용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돼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른다? 단체 협약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협약서에는 1조부터 마지막 부치까지 이 세 곳 중에 하나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회사와 우리 개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뭐냐면 내 거라고 해요. 회사가 나한테 주는 것을 개별적 노동 조건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고 규범적 효력을 갖는 조항이다. 가끔 판례에 보면 규범적 효력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회사가 누구한테? 개별 조합원, 즉 누구한테? 나한테 주는 거예요. 임금을 회사가 노조에 줍니까? 나한테 줘요. 임금을 회사가 나한테 줘요? 노조한테 줘요? 나한테 줘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개별적 노동 조건. 노동 시간, 나와 회사의 관계를 규율합니다. 휴일은 회사가 노조에 줘요? 아니면 나한테 줘요? 나한테. 휴가 나한테. 예. 각종 복지는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즉 나와 회사, 즉 개별 조합원과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조항들을 개별적 노동 조건에 관한 조항이라고 하고 법률적으로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 조항이다 말입니다. 두 번째, 회사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만든 노동조합에 주는 것들이 있다. 저 바깥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 사무실은 나한테 준 거예요? 우리 즉 노동조합에 준 거예요. 노동조합. 현재 우리는 타임오프 임시 합의를 통해서 4,000시간을 받고 있는데 이 4,000시간은 나한테 준 거예요?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 즉 노동조합에 준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달달이 조합비를 개별 조합원들의 임금 지급날 조합비를 공제해서 누구한테 줘? 누구한테 줘? 노조에 줘. 그리고 지금 막 회사하고 교섭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그거는 누구한테? 노동조합에 보장하는 거죠. 물론 아직 합의는 안 됐지만 근무 시간에 유급으로 조합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간에? 근무 시간 중에 조합원 교육 시간을 어떻게? 유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 시간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노조한테 주는 거야. 그럼 나한테 주는 게 있다고. 뭐? 그 시간을 임금으로 주는 거야. 나한테 주는 거야. 한 조항이지만 요렇게 노조의 각각의 조합원에게 2시간의 유급시간을 주는 것은 우리한테 준 노조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 시간에 내가 교육을 참석하면 2시간의 임금을 주는 것은 규범적 효력. 그러니까 어떤 조항이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즉 개별적 노동 조건과 집단적 노조 관계에 관한 조항이 함께 있는 조항들도 있죠. 즉 단체 협약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아마 단협이 체결되면 1조부터 쫙 2조, 3조, 4조 쫙 있을 거예요. 1조는 개별적 노동 조건 아니면 집단적 노조 관계에 관한 조항 아니면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조항. 이 세 가지 분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조항은 말 그대로 선언적이고 그냥 써 있는 거예요. 즉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 사측에 막 의무가 부과되는 조항이 좋겠어요?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조항이 좋겠어요? 사측의 입장에서 아무도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좋겠죠. 그러니까 주로 사측은 삭제하거나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조항으로 가자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다툼, 그것이 뭐예요? 교섭 자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로 삭제하자고 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거고, 우리는 내 거가 됐든 우리 거가 됐든 어떻게 하든 사측에 의무를 부과해서 우리의 권리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섭에서 말로 서로 간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협약은 어떻게? 내 거가 있고 우리 거가 있고 그리고 그냥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조항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노동 조건이 글로 써 있는 것이 4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입사할 때 뭐하는? 체결하는? 서명하는. 체결하는 아니면 서명하는. 서명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 없으시다. 예. 그랬잖아요. 내가 집을 사는데 파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집 가격을 써놨어.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냥 서명만 해요?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다는데? 안 그러지. 깎자고 하죠. 즉 근로계약서에 적어도 내 노동력 가격이 써있다고. 근데 우리는 서명만 해서, 아유 비싸게 내 노동력을 샀다고 하면 바로 서명하는 게 맞지. 근데 비싸게 파셨어요? 다 헐값에 팔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만 했다고. 왜요? 약자니까. 두 번째,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정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취업규칙은 단체 협약처럼 통칭이야. 통칭. 단체 협약서만 단체 협약이다? 아니다. 취업규칙만 취업규칙이다? 아니다. 즉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이 글로 써 있는 문서는 다 취업규칙인 거예요. 어떤 회사는 이만큼이야. 무슨 규정. 그 규정에 우리 노동 조건이 적어도 글자로 써 있으면 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냐 아니냐 싸워. 노조와 사측이. 사측은 인사권은 노조가 침해할 수 없어. 그래서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 징계는 매우 중요한 노동 조건이야. 당연히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이야. 이렇게 서로 간에 약간 다툼이 있다고.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그래서 취업규칙이 이만큼 회사도 있어요. 취업규칙 주세요. 그럼 달러 한 20장 줘. 딴 것도 주세요. 재규정. 이렇게 싸운다고. 예? 그런데 이 취업규칙은 누가 만든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회사에. 법은 어떤 조건이다? 최고, 중간, 최저, 최저. 예를 들어서 제가 내 거와 우리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조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적어도 이만큼은 지켜야 돼. 다만 예외가 있어. 5인 이상.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 노동 조건은 지켜야 해. 사업주들이 이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이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은 어떤 기준이다? 최저 기준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죠. 이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누구? 나. 개별 노동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즉, 회사가 내 거를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단체협약이 개별적 노동 조건에 관한 조항들이 있다. 회사와 나의 권리와 의무를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관계,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주는 개별 노동자에게 적어도 1년 미만자에게는 매월 하루의 휴가를, 1년이 넘으면 15일의 연차 휴가를 2년당 하나씩 올려줘야 해. 등등등.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돼. 적어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12시간 정도까지는 연장 근로가 가능해. 이런 것처럼 나와 회사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나와 누구? 우리 즉 회사와 누구? 우리 즉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권리와 의무를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단협도 그렇게 조항들이 분류되고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최저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 뭐다? 근로기준법인데 이 근로기준법대로 똑같이 해주면 그 회사의 노동조건은 우리나라에서 몇 등? 꼴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노조법 제33조에 의해서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취업규칙은 법령과 단체협약에 위배돼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로계약은 이 취업규칙에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힘이 센 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은 상위 것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근로계약 내용이 더 좋아. 그러면 어떤 걸 따라요? 유리한 조항을 우선 유리 조항을 우선 넣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인데 밑에 것은 상위 것을
위반하거나 어긋나서는 안 되는데 예외가 있다. 밑에 게 위에 것보다 더 좋아. 그러면 유리조항 우선 원칙에 의해서 유리한 것이 적용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